주식심화론 오늘 첫 번째 주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의료와 관련돼 있는 주제인데요.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섬유의복 반등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영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 쪽에 이 위드 코로나 시행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죠. 지난 7월 19일에 자유의 날로 선포를 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63%를 넘어서는 시점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고 있는 소식에 스웨덴과 핀란드도 방역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피해 주식이었던 의류주의 반등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영증권 서정현 연구원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의류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가 지금 한번 쭉 보니까 추세는 좀 제각기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다 이런 평가들도 상반기에 좀 많았었는데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지부진한 주가를 보여주는 종목들도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상승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국내에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중국 수요에 계속 이제 추종을 한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그게 2분기 실적은 이쪽 섹터의 종목들이 대체로 8월 중순에 다 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7월부터 아시다시피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미 이제 투자 심리는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부터 그 이전부터 이제 좀 악화돼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다 하더라도 3분기, 4분기가 지금 좀 불투명하다, 업황이. 그런 우려 때문에 현재는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한 행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4차 재확산이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특히 특정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부분들 알아볼 수 있는데요. 국내 패션 소비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상반기, 특히 연초에 다시 이 일부 학년별로 학교에 등교할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학년 1, 2학년 본격적인 등교를 하면서 이런 유아동 관련 용품이나 의류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 또 골프 쪽으로 수요가 늘면서 골프 복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은 좀 많이 봤습니다. 전체적인 국내 패션 소비에서 회복세를 좀 점검을 해본다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소비, 그러니까 패션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소비는 2019년 수준 이상으로 이미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재화 판매만 보자면은 한국 소비가 상반기에 상당히 좋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패션 카테고리만 떼놓고 보자면은 방금 말씀하신 유아동 섹터 아니면은 골프 상당히 요즘 20, 30대 참여자들 늘어나면서 호황이지요. 예. 골프 등등의 명품 이런 특정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좀 회복이 많이 안 된 것 같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패션이라는 것이 옷도 있고 자파도 있고 액세서리, 신발, 모자 등등 이제 다 포함된 걸 우리가 패션이라고 하는데, 패션 소비의 이 패션 판매액만 따로 추려서 보면은 2019년 월별 수준보다 올해 월별 이 판매액이 한 번도 능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 전체 소비는 19년 이상으로 이미 다 회복이 됐는데, 네. 이쪽 카테고리만 보자면은 회복이 안 됐다, 전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과 약간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국내 패션 소비가 그럼 언제나 회복이 될까? 뭐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걸까? 이런 걸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소비는 회복이 됐는데 의류는 아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기의 피크아웃 논란이 나왔고, 또 여기에 코로나 재확산까지 겹치게 되면서 7월의 지표 가운데서 소매 판매가 감소세를 보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복 소비라는 그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보복 소비라는 것은
사실 올해 초 3, 4월 정도를 정점으로 좀 이미 이제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1분기와 2분기 초까지 매출도 좋고 실적이 좋았던 것은 이런 보복 소비에 사실 작년 상반기에 이 코로나 타격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저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작년 뭐 상반기 이후부터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7월 또는 6월 정도서부터는 그 효과가 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표상으로는 약간 꺾인 것처럼 7월부터는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3, 4월에 이미 보복 소비의 효과가 끝났다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또 기저 효과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하면 하반기에 이런 관련 지표들이 좋다고 기대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여기에 또 우려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동남아발 델타 변이 확산 소식인데요. 이번 주에 주식시장에 국내나 미국에서 크게 영향은 주지 않았지만 미국발 소식 두 가지가 저는 눈에 띄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국 내에서 또다시 휴지 사재기 조짐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델타 변이가 동남아 쪽에 확산되면서 휴지 생산이 좀 겨울 시즌에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재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한 가지 나왔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 나왔던 소식 가운데는 지난 6일 기준의 미국 내 코로나 추이에서 사망자 수가 2주 전 대비해서 31% 증가했다. 이런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의류주 같은 경우는 생산 기지가 그쪽에 다 있잖아요. 영향 있을까요? 네, 지금 상당히 좀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국 또는 뭐 대만, 중국의 여러 의류 ODM 생산업체들이 대체로 동남아,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뭐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베트남 중에서도 베트남 남부 호치민 주변 지역에 이제 확산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실제로 좀 확진자 수도 늘고 하면서 이 호치민 주변 공단을 이제 셧다운 시키는 행정명령으로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게 이미 8월 한 달 내내 진행이 됐었고요. 8월 말이었죠, 지난주에. 8월 말 기준으로 한 번 더 연장이 되면서 9월 중순까지 지금 공장을 셧다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섹터에서는 당연히 영향이 크고 베트남에 의미 있게 공장이 진출되어 있는 이제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많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화학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생산 관련돼서 3분기 실적에 큰 차질을 주고 있고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지금 길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 좀 부담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부담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3분기는 원래 패션으로 보면은 비수기고요. 네. 여름 옷이 팔릴 때니까. 예. 근데 이제 성수기는 4분기지요. 겨울철. 그래서 4분기, 1분기 옷은 근데 또 3분기에 만든단 말이죠. 네. 만드는 거야 뭐 2분기부터 만들지만은 3분기에 가장 많은 양을 선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에 팔 수 있게끔 의류 ODM 생산업체들이 준비를 하는 건데 이 극성수기라 할 수 있는 생산 이 3분기에 이런 생산 차질, 즉 공장을 무조건 문을 닫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납기가 지연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방역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거나 또는 공장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저 시급은 지급해야 되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고정비는 지출이 되면서 매출은 일으킬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3분기 실적에 이제 타격을 주고 이게 풀린다. 9월 14일까지 지금 행정명령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풀릴 것으로 좀 생각은 되고 있는데 풀린다 한들 그때부터 3교대, 4교대를 해가면서 열심히 이제 옷을 만들어서 납기를 맞추려고 하면은 또 선박으로 가기에는 오래 걸리니까 비행기로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죠. 그럼 저희 이제 에어차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데 비행기 운송 비용 때문에 또 비용이 배가 되는. 물론 그 비용은 업체가 부담할 수도 있고 또 바이어들, 브랜드사가 부담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있다. 그래서 3분기에 아주 실적이 지금 좋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산 쪽 차질이 생기면서 3분기 실적에 좀 먹구름이 많이 껴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지금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떠오르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IT, 가전, 뭐 해운도 떠오르고요. HMM이 지난 7월부터 조정을 받은 이유도 좀 이해된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동남아 쪽에 셧다운 여파가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9월 중순까지면 한 달 반 정도는 네, 셧다운이 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에 각 기업에 특히 이 동남아 쪽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백신의 1차 접종 우리나라에서 60%가 돌파가 됐고요. 또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석 전에 70% 1차 접종이 완료될 것 같다라는 전망과 함께 10월 말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정부 당국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백신 접종률과 위드 코로나 전환이 관련주에 의료주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도 약간 선진국들처럼 위드 코로나로 한 발짝 더 가고 이제 10월 말로 예상된다고 말씀 주셨지만은 그게 어느 수준으로 진짜 이 규제를 풀고 위드 코로나로 갈지는 아직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좀 모임 제한을 풀고 한다라면은 그게 가장 패션 쪽에는 좋은 소식일 것 같고, 네, 그렇지 않고 뭐 지금도 이미 뭐 4명 플러스 2명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6명, 10명 이런 식으로 또 수적인 제한을 한다라면은 그건 약간 이제 조금 당분간은 좀 더 부담 요인이 되겠지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가 지금 패션 소비가 2019년 이전으로 한국은 회복이 안 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복이 안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 모임 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직장 다니고 하시는 분들, 뭐 학교를 가야 되거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모임 제한과 좀 무관하게 옷을 사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회 활동을 안 하시는 이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항상 뭐 개모임이라던가 동창 모임이라던가 이런 소소한 모임이 네. 자유롭게 가능해야지 옷도 한 벌씩 사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올해 지금까지 1년 반 이상을 신상 옷을 살 이유가 없지 않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브랜드별로 그런 추세들 회복 추세를 좀 보면은 가장 그 회복에서 탄력을 못 받고 있는 브랜드들이 중장년층의 중고가 옷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옷들이 5월 가정의 달에도 회복이 안 됐었거든요. 그건 사실은 필요가 없어서 안 사고 있는 거다, 현재는. 그럼 필요가 되려면은 사실 이제 모임 제한이 풀어져야 된다. 근데 모임 제한, 이 주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모임 제한이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네. 선후 관계는 어찌됐든 모임 제한이 풀린다라면은 그건 가장 좋은 소식일 거다, 우리 쪽 섹터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까지 발표돼 있는 거리두기 지침에서는 10월 3일까지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지침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접종을 하신 분들 가운데서 2주 넘어가신 분들은 2명 더 끼실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도 의견을 주시는데요. 트래벨류님께서도 선진국처럼 위드 코로나 하면 코로나가 대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주 전면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사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유의 날 이전 대비해서 주간 순증이 2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폭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를 가게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이런 사회적인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섬유 의복주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주가 반등을 위해서 필수적인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이미 이제 답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필요한 요소는 많이 사주시는 거잖아요. 네. 많이 사려면은 옷을 사야 되는 이유가 필요하다.
지금 옷을 사야 되는 큰 이유가 좀 적은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서서히 풀리든 뭐 급하게 풀리든 언젠가는 풀리긴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가정하고 지금 충분히 좀 싸다고 판단되는, 그리고 풀렸을 때 반등이 가장 크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에 눈여겨보시는 것이 지금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대면 활동과 모임이 가능해져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규제가 많이 풀려야 또 의료에 대한 그 소비 니즈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주목을 하면서 더불어서 패션 소비주 가운데서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가든 뭐 코로나가 좀 더 완화가 되든 했을 때 가장 큰 반사이익과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뭔지 예견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에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주식심화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섬유의복 섹터,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탑픽을 꼽아주실 시간인데요. 섬유의복 섹터 가운데서 눈여겨볼 종목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주제가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가장 탄력을 받을 종목이 뭘까? 이게 이제 저희 관심사이기 때문에 네. 이 컨셉에 맞춰서 본다라면은 제가 오늘 종목을 3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섹터를 볼 때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브랜드 사업을 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직접 기획해서 판매하는 브랜드사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을 만들어서 파는, 물론 본인이 팔지 않고 ODM으로 납품하는 이런 생산 제조업체, 이렇게 큰 두 개의 섹터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LF입니다. LF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닥스, 헤지스 이런 네. 브랜드들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의류업체이지요. 이 의류업체가 뭐 패션 본업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하게 패션 회사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브랜드별로 회복 추세를 보면은 제일 회복이 좀 덜 나오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회사예요. LF의 이제 많은 브랜드들 중에 가장 회복이 좀 더딘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닥스 브랜드입니다. 닥스는 사실 중저가는 아니고 중고가 브랜드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중고가의 좀 품질이 좋은 이런 브랜드들이 패션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의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유행을 늘 타는 옷은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베스트셀러들이 있는 이런 품목이죠. 이랬을 때 50대 이후의 중장년층 분들이 닥스의 가장 타깃 고객인데 이분들이 현재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옷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모임 제한이 전면적으로 좀 풀리고 그게 연말이 될지 내년 연초가 될지 모르겠으나 모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실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2년 정도 최소 옷을 안 사신 거거든요. 그리고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확진자라고 해서 또 맞아요. 이게 사이즈도 많이 안 맞아졌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필수로 옷을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LF가 가장 주가가 못 오르기도 했고 또 밸류에이션도 좀 매력적이고 해서 가장 눈길이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패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궁금하네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10년 이상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와 있지만은 코람코 자산신탁이라고 부동산 쪽, 그리고 또 한 섹터는 이제 식품입니다. 네. 그래서 패션, 그다음에 코람코 부동산, 그리고 식품, 푸드 쪽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의식주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이 LF의 이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님 지금 시간이 저희 넉넉해서요. 알고 계시는 조사하셨던 연구하셨던 썰을 충분히 풀어주셔도 괜찮은데요. LF 하면 저는 LG 패션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저도 LF에서 좋아하는 브랜드가 질 스튜어트라는 브랜드를
30대에 제가 좀 입었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입고 계시겠네요. 30대. 지금은 조금 세대가 한 단계 더 나갔더라고요. 네. 매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이제 어머님들 또 산에 가실 때 라퓨마도 굉장히 맞습니다. 좋아하시고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30대 정도 커버를 하고 나머지는 진짜 연령층이 있는 분들 라퓨마 그리고 닥스, 마에스트로, 헤지스 이러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 밖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저는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네. 이 패션만 하더라도 연 매출 1조 이상을 달성하는 아주 큰 회사지만은 사실 말씀하셨던 그 많은 브랜드들 중에 이제 여성복이 좀 약한 회사로 오랫동안 평가받았죠. 그래서 남성복 또는 여성 일반 기성복 이런 것들을 가지고만 회사가 성장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회사가 패션 쪽으로 뭔가를 계속적으로 더 투자하기보다는 사업을 다각화하자 이게 이제 방향이었고요. 그러면서 투자를 했던 것이 처음에 이제 푸드 쪽, 식품 쪽이었고 네. 이후에 이제 몇 년 전에 코람코 자산 신탁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패션에서 사실 LF로 사명을 변경을 했던 거고 LF를 좀 풀어서 보자면은 이제 여러 개로 해석을 회사 측에서는 하지만 뭐 라이프 인 퓨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라이프와 관련된 즉 의식주를 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딱 틀에 지금 끼워 맞춰 보면은 맞긴 하거든요. 네. 의식주. 그래서 이제 코람코 자산 신탁 같은 경우도 코람코 자산 운용이 이제 자회사로 있는 부동산 신탁 회사 너무 유명한 회사지요. 이 회사가 연간 400억 이상을 꾸준하게 영업 이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제 특히나 만기가 도래한 펀드들이 좀 많았던지 벌써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 수준 이상의 이익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이 자산 신탁이. 그리고 이제 식품 쪽도 좀 눈여겨 보셔야 하는 게 LG 패션이 식품을 했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브랜드를 들어보시면은 그게 LG 거였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가령 뭐 해산물 뷔페 중에 마키노차야라고 있죠. 그게 이제 LG LF가 운영하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라면 프랜차이즈 사업체도 있고 그리고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요즘 와인 시장도 상당히 커졌는데 와인에 곁들이는 치즈 이런 거를 이제 LF가 납품을 많이 합니다. 구르메라고. 그래서 그거 네. 들어봤어요. 네, 예. 골메, 구르메. 네. 그래서 구르메라는 법인을 통해서 백화점 등등 프리미엄 치즈 유제품을 다 납품하고요.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자카야나 이런 쪽에 일본 식자재를 납품하는 모노링크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요즘은 이마트 같은 곳을 통해서 B2C로도 진출해서 가정에서 나가사키 짬뽕을 먹고 싶다. 모노링크 제품이 이마트에 다 팔고 있어서 손쉽게 이자카야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 피해 중에 또 하나였어요. 식품도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작년에 관련 업체들이 적자를 많이 냈었는데 올해 이게 또 반등을 좀 세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키노차야 같은 해산물 뷔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점포를 여러 개 조정하면서 적자를 많이 냈었는데 올해는 또 그 기저 효과로 적자가 이제 거의 안 나올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F가 패션 쪽도 제 관심사여서 모이기만 하면은 닥스 같은 옷들은 많이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외의 사업들도 올해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좀 눈여겨보실 만한 주가 상태가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네. 파골모 조수님께서 파골미호 조수님께서 확진자 납니다. 바지가 찢어져서 새로 구매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다들 그거 고민입니다. 뭐 움직이는 게 요즘 활동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모임 생겼을 때 중장년층 분들이 소비를 시작하셨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런 LF 하면은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부각을 안 받은 측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동산 신탁 자산 쪽에 매출, 수익, 그리고 또 식자재와 식품 관련한 매출 수익 때문인지 벌써 실적 전망을 보시면 2019년은 물론이고요. 18년 수준 이상까지 회복되는 실적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는 특히나 이 부동산 쪽 실적이 좀 좋았어가지고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이 엄청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약간 이제 주의해서
부동산 신탁이라는 거는 펀드의 만기 스케줄에 따라서 실적의 이 변동성이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기준으로 늘 나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고요. 연간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주는 어떤 캐시카우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고, 그 이외 사업들이 완만한 회복을 보인다라고 봤을 때 올해 기준 PER이 배수가 7배 이하, 내년 기준으로는 한 8배, 7, 8배, 꾸준히 이제 7, 8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만년 저평가 종목이어서 더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네. 또 성장이 나오는 종목들, 오늘 이제 굳이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은 FNF라던가 그쵸. 이렇게 이제 주가 워낙 좋고 성장이 워낙 좋은 종목들은 너무도 잘 아시고 또 그럴 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회사로 보고 있고, 그거 말고 관심이 좀 없으시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이 LF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LF 지난 2006년 이후 상장 이후에 쭉 주가를 봤을 때 항상 그래도 지지하던 가격대가 17,000원 정도였는데 현재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450원. 의류 쪽에 턴어라운드가 시장에 부각됐을 때 좀 더 추가적인 탄력을 보여줄지를 잘 챙겨보면서 좀 느린 종목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유 의복 섹터 가운데 눈여겨볼 종목 3가지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같은 컨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섹터 ODM 쪽, 생산 제조업체인데요. 한세실업과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두 개 회사가 다 ODM 제조업체지만은 한세실업은 옷을 만드는 회사고요. 화승엔터는 신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 한세실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세실업은 우리가 한국에서도 유명한 갭 같은 옷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월마트, 타겟 이런 마트들이죠. 이런 마트들도 PB 제품으로 오더를 많이 주는데, 그런 저가의 PB 제품도 한세실업이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전체 생산의 거의 60% 정도가 아마 베트남에 집중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베트남에서 지금 운영하는 전체 공장들 중에 절반 이상이 셧다운에 한 달 반 정도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로서 가장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은 한국은 의류 소비가 회복이 안 됐다. 하지만 미국은 회복이 아주 많이 됐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미국 의류 소비는 올해 1월부터 월별로 보자면은 2019년보다 훨씬 좋은 상황으로 다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의류 소비가 또는 패션 소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그거부터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한국은 아까 이제 우리가 줄곧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나갈 일이 있어야지 옷을 좀 사고, 또 한 번 살 때 좀 좋은 옷 사고, 그 옷을 모셔놓고 세탁소 계속 드라이 클리닝 하면서 입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한국은 옷을 약간 준내구재로 보는 성향이 있다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제 필수 소비재로 보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은 필수 소비재로 다루고 저희는 이제 준내구재로 다루는데, 필수 소비재라 함은 쉽게 얘기하면은 몇 번 입고 코인 세탁기 계속 돌리다가 그냥 버리는 거죠. 싸구려를 사서. 이게 지금 미국의 의류 소비이기 때문에 미국은 작년에 셧다운, 이 점포들이 대부분 문을 많이 닫지 않았습니까? 셧다운으로 옷을 못 샀던 그런 소비들이 올해 다 이제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의류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늘 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야지 사지만.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은 많이 회복이 된 거에 대한 수혜를 받은 것이 사실 한세실업 같은 회사다. 전체 의류의 75%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이 회복이 되면은 한세 같은 회사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하필 3분기에 이런 복병을 만난 것 때문에 3분기 제일 좋은 실적이 나왔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실적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좋은 상황을 받쳐주고 있다라면은 추천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지만은 이런 부담을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을 했지요. 그래서 최근 한 2달 이상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최근 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은 아마도 3분기 실적이 나오는 11월 중순께까지는 좀 부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적자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고 실적이 나야 되는데 분기 적자가 난다라면은 네. 부담이 없을 수 없잖아요. 다 예, 알고 있던 충격이죠. 거라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런 충격을 한 번은 더 받을 수는 있지만은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고 회사 측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미국 쪽 업황이 지금 좋아서 에어 차지, 즉 비행기로 실어 가는 것도 내가 할 테니까는 만들어만 달라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타격이 좀 적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오더가 워낙 좋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의 펀더멘탈이 훼손됨에 따라서 뭔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은 그건 분명 부담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업황 너무 좋은데 외부 환경 때문에 좀 그런 거라면은 그것 때문에 조정받았을 때가 또 이 주식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 성수기인 3분기에 생산을 지금 많이 못했지요. 네. 그러면은 재고가 많이 쌓이지 않을 겁니다. 의류업체 입장에서도. 그럼 이거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매우 좋은 호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은 다음 연도에 좀 부담이 되거든요. 생산할 때. 근데 재고가 지금 쌓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오더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잘 버텨나가면은 내년까지도 호황이 쭉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세실업의 주가는 최근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요즘 뭐 많은 종목들이 이런 조정을 보입니다. 한번 뭐 떨어지면 대형주 같은 경우도 돌아가면서 떨어지고 있고요. 한세실업은 동남아발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3분기 선적하는 시기에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데 의류 성수기 앞서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쇼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선반영한 부분이 있다는 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화승엔터프라이즈는 네, 간단하지요. 예, 같은 컨셉이고요. 운동화죠. 네, 아디다스 2위 벤더입니다. 1위 벤더는 이제 중국의 큰 회사가 있고요. 화승이 이제 3위를 하다가 2위로 올라선 지가 이제 좀 됐는데요. 네. 아디다스가 나이키보다 회복이 좀 느렸다라는 점도 화승한테는 부담이긴 했고요. 또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주 무대라는 것도 사실 이제 코로나에 있어서 약간 좀 부담이기도 했고. 왜 유럽이 주목되죠? 미국보다는 아디다스가 이제 유럽이 본사다 보니까는 예, 물론 이제 미국에서 판매량이 많겠지만은 이 유럽 본사, 유럽 오리진인 브랜드다 보니까는 유럽의 이 코로나 회복력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던 차에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베트남의 60% 정도의 이제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재 한세실업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풀리면서 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고 화승은 아디다스의 그런 상품 믹스에 대한 회복도 중요한데 그 부분이 9월부터는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오더 상황은 정상화되고 있고 생산 쪽만 이제 9월 중순 이후로 정상화된다라면은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이 종목은 더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40%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화승엔터프라이즈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해서 기다린다면 이 종목 역시도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수익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혹시 목표 주가 제시하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네, 세 종목 다 제가 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비 여력이 대체로 목표 주가는 30-40% 이상, 뭐 거의 50% 이렇게 여력이 나오는 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 가운데 아직은 악재가 끼어 있는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의 업황 역시도 아직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동남아발 공급 체인 셧다운 여파 그 우려감이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이 의류 쪽의 소매 판매가 완전히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거리두기가 충분히 완화돼서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요. LF 그리고 한세실업, 화승엔터프라이즈 시간에 투자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식심화론에서는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또 충분한 의류주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현재 양대 시장은 조정을 1%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은 부진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 IT와 운송 장비와 화학, 철강 순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도 동반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내일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을 또 시장이 나타내 줄지는 조심하시면서 시장 잘 보시고요. 또 종목들 잘 간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